네, 한국외대 물리학과 정청 교수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가 회전할 때, 회전 주행할 때 어떤 물리가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4개의 바퀴는 회전형 바퀴가 아니라 비회전형 바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 주행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곡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술과 물리가 이렇게 숨어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을 검색해 했는데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원리를 계산해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가 있으면은 스케이트보드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각도 세타만큼 몸을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각 세타와 사람이 돌아가는 이 속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고정바퀴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바퀴 2개가 고정되어 있는 요 부품이 상판, 여기 있는 상판과 연결되는 이 축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90도가 아닙니다.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70도? 저는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5도 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동영상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물리학을 정착했습니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가 회전할 때 움직이기를 합니다. 회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물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회전할 때 스케이트보드 판이라고 생각하면 이 판이 지면과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스케이트보드를 간단한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평판이 있고 밑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는 이 평판과 연결되는 지지 이렇게 생겨서 다시 한번 옆으로 보겠습니다. 옆으로 보게 되면 이 지지 평판과 한 45도 저희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70도가 된다고 하면 이 스케이트보드는 앞뒤로 이동하는 직선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45도가 되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 위에 서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이 바퀴가 회전된 것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깥쪽은 거리가 멀어지고 안쪽은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바깥쪽은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전에 유튜브 영상 올린 것을 보다시피 상판이 기울어지면 바퀴가 회전을 합니다. 바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곡선 궤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케이트보드의 사람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직선을 주행하든 곡선을 주행하든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케이트보드와 사람이 따로 놀게 됩니다. 먼저 정지 또는 직선 주행 중에 안정된 자세는 이 피라미드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 신발이 있고요. 사람 무게중심은 여기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발의 압축과 뒤축, 그리고 사람 무게중심은 사각 피라미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 피라미드가 안정되려고 하면 발을 넓게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발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피라미드는 아시다시피 여기 무게중심 요 꼭지점이 이 사각형의 중심에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선 주행할 때 이런 자세가 안정된 자세가 되겠죠. 자, 여기서 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사람 몸이 이 힘과 외력의 합, 중력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면 사람이 안정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의 압력도 제로고 토크, 돌아가는 힘도 제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청룡열차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청룡열차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회전운동은 구심력,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운동이 됩니다. 사람의 몸의 축도 당연히 이 방향으로 있어야지 가장 안정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이트보드나 스노보드의 하프파이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때 보드 위에 있는 사람의 몸을 보시게 되면 이 몸의 방향이 구신력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겁이 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몸을 뒤로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드가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자, 이번에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면에서 곡면주행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면에서 원궤도를 따라서 회전할 때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에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의 무게중심도 이렇게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원추 진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진자는 공중에 매달아서 잡아당기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원추 진자는 그것이 아니라 요놈이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이 T, 텐션과 세타 이런 값들 그리고 요놈의 속도 같은 관계식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 이때 이 원추 진자에 대해서는 속도와 텐션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아시다시피 보드 속력이 무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는 힘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물론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다 타노스라고 하더라도 이 힘의 한계값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운동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위치 좌표계를 XY 축상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R 벡터는 극좌표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A 벡터가 R분의 V제곱이 되고, 따라서 힘은 R분의 MV제곱, 이게 구신력에 대한 유명한 공식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시고 우선은 결과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운동을 하려면 이 R과 V 그리고 F 사이에 저런 관계식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추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추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mg와 주를 따라서 텐션 두 개의 힘이 존재하는데, 이 두 힘의 합력은 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의 힘이 뭐가 되냐면 바로 R분의 M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원추진자의 속도는 L과 세타 이런 함수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 V가 무한대로 가면 세타가 90도, 즉 저 원이 거의 천정에 달라붙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원추진자 스케이트보드는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원궤도를 따라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 우선 첫 번째로 중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 반작용에서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이거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마찰력이 작용을 합니다. 마찰력은 미우 곱하기 수직 항력, 스케이트보드와 사람이 땅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mg가 됩니다. 그 mg의 마찰 계수라는 것을 곱하면 마찰력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힘의 합력이 바로 이 R 방향의 힘이 되고, 이 R 방향의 힘과 이 mg에 의해서 우리가 R분의 MV제곱 형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R의 사인 세타 성분은 바로 구신력을 줘야 됩니다. R의 코사인 세타 성분은 힘의 합력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저 두 식을 연립하면 이런 식이 주어집니다. 즉 탄젠트 세타가 사람이 기울어진 이 각이 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드와 사람이 받는 힘은 한계값이 존재하는데, 이 R의 힘은 여기 있는 수직 항력과 그리고 마찰력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뮤 값은 무한대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R 값은 유한한 값이 됩니다. 자, 마찰 계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면 경사면에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각도 세타를 0에서부터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 미끄러지는 순간을 이용하면 마찰 계수는 바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 세타의 탄젠트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물체를 여기 올린다 45도에서 기울어진다. 그럼 미우 값은 1이 됩니다. 탄젠트 45도 1도가 되겠죠. 45도가 되면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위에 고무로 된 신발을 신으면 미우 값이 대충 1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원추진자에서 스케이트보드에서 탄젠트 세타는 미우가 된다는 이 식과 이 식을 보게 되면 완전히 같은 식이 되죠. 그죠? 즉 스케이트보드를 경사면에서 기울여서 내려올 때 그 각 세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탄젠트 세타 C는 μs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기울여서 평면을 만듭니다. 이 빗면이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면 위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세타의 값의 맥시멈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보다 사람이 더 기울어지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스케이트보드에서 평면에서 원궤도 회전시 물리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축이 45도 실제로는 한 70도 정도 될 겁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상판을 기울이면 요 축이 이렇게 요것은 가깝고 멀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는 구조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안정되다. 즉, 요 부분에서 마찰력과 수직 항력이 주어지는 이 힘, 이 토탈 합력에 의해서 합력과 사람의 축이 평행해져야지 안정되다는 거죠. 그때 저 값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탄젠트 세타는 μ로 마찰 계수에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μ가 1이면은 콘크리트와 고무, 몸은 45도만큼 우리가 기울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속력과 마찰 계수와 그리고 곡률 반경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무한히 빨리 돌 수가 없어요. 속도를 빨리 돌려고 하면 R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 직선에 가깝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력도 우리가 줄여야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외대 물리학과 정창호 교수이고 한국물리학회에서 대중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TVN 사피엔스, KBS 스폰지, 서울경제신문, YTN 사이언스 등에서 기본적인 쉬운 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